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해 보인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밥을 먹으라고? 잠을 자라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된다는 건가?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라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해결책을 원한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열정적인 무언가를 찾는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밥 먹고 잠자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이 마음 한쪽에 남는다. 왜일까? 아마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힘들었던 날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걸.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그 당연한 것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이 온다. 그런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질 때도 있다. 갑자기 찾아온 상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고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 모두 비슷한 상태가 된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수가 없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일처럼 느껴진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안다. 배가 고프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 마음이 없다. 음식을 차리는 것도 귀찮고 누가 차려줘도 먹을 생각이 없다. 입맛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 먹어서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잠도 마찬가지다. 잠을 자야 한다는 건 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 누우면 생각이 밀려온다. 지나간 일들, 잘못된 선택들, 앞으로 다가올 것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잠들고 싶은데 잠들 수 없다.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온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어젯밤 잠을 못 잤으니 오늘은 더 힘들다. 그런 시간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놓아버리는 것은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상이다.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씻는 것, 밖에 나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처음에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다. 하루 못 자도 괜찮다. 오늘 안 씻어도 괜찮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이 된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보는 모든 것이 멈춰 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기력이 떨어진다. 머리가 멍해진다. 몸이 무겁다. 모든 것이 귀찮다. 그런데 그 신호를 우리는 종종 무시한다. 원래 힘드니까 그런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넘긴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 기력이 없으면 생각도 어두워진다. 어두운 생각은 더 깊은 무력감을 부른다. 무력감은 다시 몸을 무겁게 한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고통이 고통을 낳고 무너짐이 무너짐을 부른다. 쇼펜하우어는 왜 하필 먹고 자라고 했을까?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 철학자였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다. 욕망이 있으면 괴롭고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롭다고 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 같다. 삶이 고통이라니 참 암울한 생각이다. 그런데 그는 그냥 비관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다. 고통을 직시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통찰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로 철학적 깨달음을 말하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았다. 더 강해지라고 하지 않았다.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밥 먹고 잠자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힘들 때는 철학도 소용없고 깨달음도 소용없다는 것을. 정말 힘들 때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뿐이라는 것을. 밥 한 끼 먹는 것, 잠 1시간 자는 것, 그것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고통 앞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돌아간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려 한다. 그런데 생각은 생각을 낳는다. 하나를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이 떠오른다. 그것을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이 연결된다. 밤새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어두운 곳으로 빠져든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점점 지쳐간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진다.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혈당이 낮아지면 몸이 무력해지고 기분도 가라앉는다. 이런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다.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이 악순환을 끊으라는 것이다. 생각으로 끊을 수 없다면 몸으로 끊으라는 것이다.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동안 머릿속의 소용돌이가 잠시 멈춘다.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긴다. 아주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일 힘이 생긴다. 잠을 자는 것, 그것은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한다. 아무리 짧은 잠이라도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머릿속이 맑아져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밥 먹고 잠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맞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밥을 먹어도 상황은 그대로다. 잠을 자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 버티라는 것이다. 버틴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간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일이 온다. 내일을 버티면 모레가 온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이 어느 순간 보이기도 한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 가능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려면 일단 오늘을 버텨야 한다.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떤 고통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시간이 지나야 사라진다. 어떤 상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장은 나을 수 없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뿐이다.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는 몸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큰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밥만 먹어. 그냥 잠만 자.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한다. 밥을 먹으라고? 잠을 자라고? 그게 무슨 위로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밥 먹고 잠자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티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밥 먹고 잠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힘들 때도 이겨내야 해, 극복해야 해, 강해져야 해 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지금 너무 힘든데 힘내라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겨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무력해질 때가 있다. 나는 왜 힘을 낼 수 없지? 나는 왜 이겨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자책이 더해진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힘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겨내라고 하지 않았다. 강해지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밥 먹고 잠자라고 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 말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위로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이겨낼 수 없어도 괜찮다. 지금 당장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라. 그리고 버티기 위해 밥 한 끼를 먹어라. 잠 1시간을 자라.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만 해도 된다. 버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 한 끼를 먹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된다.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세월이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조금은 나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 정말 힘들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어쩌면 이런 뜻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라.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라. 그리고 버티기 위해 몸을 돌봐라. 밥을 먹어라. 잠을 자라.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그냥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유는 다 다르다. 하지만 힘든 것은 똑같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아 주었는가? 거창한 깨달음이었는가? 누군가의 대단한 조언이었는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이었는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먹었던 밥 한 끼, 그때 마셨던 물 한 잔, 그때 잤던 잠 한 시간.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다음 날로 데려다 주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그때 먹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기억한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었다. 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어디 앉아있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국밥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한다. 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른다. 슬퍼서 운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운 것도 아니다. 그냥 눈물이 났다. 따뜻한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은 것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조금은 살 것 같았다고 한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단 오늘은 버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푹 잔 잠을 기억한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누우면 생각이 밀려오면 잠이 달아났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또 밤을 새우고 몸이 극도로 지쳐버렸다. 어느 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냥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른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다. 한참을 누워 있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마음도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금 맑아져 있었다. 며칠 동안 끊임없이 돌아가던 생각들이 조금은 잠잠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씩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밥 한 끼, 잠 한숨, 너무나 평범한 것이다. 매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평범한 것이 정말 힘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무너지려는 나를 붙잡아주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이 지옥 같을 때 우리는 큰 것을 찾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정적인 무언가를 찾는다. 새로운 기회, 누군가의 도움, 상황의 변화, 그런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일 때가 많다. 밥 한 끼, 물 한 잔, 잠 한 시간, 숨 한 번. 그것이 나를 오늘 하루 살게 해준다. 그것이 나를 다음 날로 데려다 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버틴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버틴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놓지 않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어요? 라고 물으면 대단한 이야기를 기대한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버틴 것이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극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늘 밥 한 끼만 먹어라. 그냥 오늘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삶은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한 사람, 행복은 환상이라고 말한 사람, 그의 철학은 어둡고 무겁다.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서 버티라고 말했다. 말 먹고 잘 자라고 말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법을 말한 것이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을 지켜야 한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실용적인 지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어떤 고통은 금방 지나간다. 어떤 고통은 오래 간다. 어떤 상황은 빨리 바뀌고 어떤 상황은 천천히 바뀐다.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젠가는 보이게 된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 언젠가는 가능해진다.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이 온다. 아, 조금 나아졌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말,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문득 떠오르는 말,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이 말이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어도 괜찮다. 거창한 조언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오늘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많은 것을 버텨왔다. 힘들었던 날들,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때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 지금 여기에 있다. 어떻게 버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버틴 것이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잠을 자고 매일 숨을 쉬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밥 한 끼가 나를 살렸는지도 모른다. 잠 한 시간이 나를 다음 날로 데려다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몰랐다. 그냥 먹었고 그냥 잤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평범한 것들이 나를 살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철학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않는다. 더 강해지라고 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밥 먹고 잠자라고 한다. 그것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이 있을까? 이 말을 듣고 무엇이 떠오르는가? 힘들었던 어느 날이 떠오르는가? 그때 나를 붙잡아준 무언가가 떠오르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힘든가? 밥 먹을 기력도 없고 잠들 수도 없는 밤을 보내고 있는가? 어느 쪽이든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다. 그리고 버티기 위해 밥 한 끼를 먹는 것이다. 잠 한 시간을 자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다. 마음 한쪽에 이런 질문을 남겨둔다.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날이 있었다. 그날 나를 다음 날로 건너가게 해준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이 고통이 끝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고통은 불편하고 불편한 것은 빨리 없애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인다. 무언가를 시도한다.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어떤 고통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진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느낌. 그 무력감은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어떤 병은 치료할 수 없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는다. 어떤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더 노력하면 바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서 계속 시도한다. 계속 찾는다. 계속 기다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견딘다는 말은 왠지 무겁게 느껴진다.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이를 악물 힘조차 없을 때가 많다. 그때 버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버텨왔다. 힘들었던 날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단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아침이 오면 눈을 떴다.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었다. 밤이 되면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시간이 지나가 있었다. 그것이 버틴 것이었다. 거창한 의지도 아니었다. 대단한 노력도 아니었다. 특별한 깨달음도 아니었다. 그냥 하루를 살았다. 그것이 버틴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버틴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버티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는 걸까? 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한다.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갔어요. 버틴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 오늘 밥 한 끼를 먹는 것.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것. 그런 아주 평범한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이 와서 눈을 떴고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었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 1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것이 버틴 것이었다.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었다. 몸이 버틴 것이었다. 아침이 오면 눈이 떠지고 배가 고프면 먹게 되고 피곤하면 잠이 드는 것. 그런 몸의 리듬이 그 사람을 다음 날로 데려다 주었다. 쇼펜하우어가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 버티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은 몸을 돌보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숨을 쉬는 것,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다음 날로 데려다 준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강해져야 해. 이겨내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힘내.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말들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정말 힘들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정말 힘들 때는 강해질 수가 없다. 정말 힘들 때는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힘내라 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무력해진다. 나는 왜 힘을 낼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자책이 더해진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힘내라고 하지 않았다. 강해지라고 하지 않았다. 이겨내라고 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밥 먹고 잠자라고 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말이다. 마음을 바꿀 수 없을 때도 밥은 먹을 수 있다.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도 잠은 잘 수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몸을 돌볼 수 있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은 강해지는 것과 다르다. 강해진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고통보다 내가 더 크고 고통보다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이겨낼 수 없다. 어떤 고통은 나보다 훨씬 크다. 그런 고통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너진다. 버티는 것은 다르다. 버티는 것은 고통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면서 숨을 쉬는 것이다. 기다리면서 밥을 먹는 것이다. 기다리면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잖아. 맞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변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젠가는 보이게 된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 언젠가는 가능해진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언젠가를 맞이하려면 지금을 버텨야 한다.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진다. 아무리 큰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는다. 아무리 심한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문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날카롭고 뜨거운 상태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진다. 그것이 시간의 힘이다. 버티는 것은 그 시간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단하게 서 있다는 뜻이 아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쓰러질 것 같아도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완전히 부서지지만 않으면 된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려면 몸을 지켜야 한다.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 몸을 지키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던 일,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상황,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발버둥 쳤을 것이다. 무언가를 시도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이다. 방법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때 무력감이 밀려왔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구나. 그 무력감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력감 속에서도 우리는 살았다. 아침이 오면 눈을 떴다.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었다. 밤이 되면 잠이 들었다. 별다른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그 시간이 지나가 있었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은 견딜만해져 있었다. 처음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처음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무뎌지게 해준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대단한 노력이었을까? 특별한 방법이었을까? 강한 의지였을까? 아니었다.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잠을 자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갔다. 그것이 버틴 것이었다. 버틴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뿐이다. 오늘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강해지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가면 된다. 그러면 내일이 온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매일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다. 매일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내일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가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일이나 모레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자는 것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내일의 내가 버티면 된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하루만 책임지면 된다. 이것은 꽤 현명한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막막해진다. 이걸 언제까지 버텨야 하지?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조금은 할만해진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오늘 저녁까지만 가면 돼. 오늘 밤에 잠만 들면 돼. 그렇게 작게 쪼개면 버틸 수 있게 된다. 버티는 것은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 한 시간, 지금 이 한 끼, 지금 이 하루.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것만 지나가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버티는 건 소극적인 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거잖아. 하지만 버티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도 노력이다. 잠을 자는 것도 노력이다. 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것도 노력이다. 정말 힘들 때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 그 상태에서 밥 한 끼를 먹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 상태에서 잠 1시간을 자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버티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적극적인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무언가를 이겨내는 것,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냥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그냥 버텨야 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냥 버텨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된다. 노력하면 바뀌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된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버텨야 한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두어야 한다. 이 둘을 혼동하면 힘들어진다. 버텨야 할 것을 해결하려 하면 지치게 된다. 해결해야 할 것을 버티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할 줄 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지금 해야 할 것과 시간에 맡겨야 할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하지만 이 구분은 생각보다 어렵다. 힘들 때는 모든 것이 뒤섞여 보인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 버티는 것이 답이다. 일단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다. 그러면 뭘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버티는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너무 다그친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왜 빨리 해결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런 생각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씨앗에 물을 주듯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버틴다는 것은 망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강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통을 이겨내는 것, 역경을 극복하는 것, 더 단단해지는 것, 그런 것을 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런 고통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지 않는 것은 강해지는 것과 다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고통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다. 고통이 있어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버틴다는 것은 망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완전히 이기지도 않고 완전히 지지도 않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것, 그것이 버티는 것인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해결한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은 이겼고 어떤 것은 졌다. 어떤 것은 해결했고 어떤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이 버틴 것이다. 버틴다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것,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힘들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힘든 시간을 지나본 사람은 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버티는 것은 망해지는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밥 한 끼를 먹는 것이다. 오늘 잠 한 시간을 자는 것이다. 오늘 숨 한 번을 쉬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진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다음 날로 데려다 준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 그것이 시간의 힘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버티라고도 말했다. 잘 먹고 잘 자면서 버티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가 찾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지금 이 순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라. 밥 한 끼를 먹어라. 잠 한 시간을 자라.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많이 버텨왔다. 앞으로도 버텨야 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된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면 된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마음 한쪽에 이런 질문을 남겨둔다. 버틴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강해지든 무너지지 않든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머리로 깨닫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위험을 느끼면 심장이 빨리 뛴다. 슬픔이 밀려오면 목이 막힌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손이 떨린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몸은 즉시 알아챈다. 마음이 인식하기도 전에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어깨가 굳어지고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났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조심해야 한다. 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에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위험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야생에서 살던 시절 맹수를 만나면 즉시 도망치거나 싸워야 했다. 그래서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변한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감각이 예민해진다. 수와 같은 급하지 않은 기능은 잠시 멈춘다. 모든 에너지가 생존을 위해 집중된다. 이것을 생존 모드라고 부른다. 생존 모드는 짧은 시간 동안은 유용하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반응이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생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맹수를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위험을 만난다. 직장에서의 압박, 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몸은 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생존 모드가 켜진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맹수는 도망치면 끝이다. 하지만 현대의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 이런 것들이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된다. 그동안 몸은 계속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다. 생존 모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지친다.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니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된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어진다. 잠이 오지 않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 몸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 생존 모드에서는 뇌도 다르게 작동한다. 위험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고 긍정적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눈물이 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진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다잡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몸이 무너져 있는데 마음만 강하게 할 수는 없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친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쇼펜하워가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라고 한 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이해하고 있었다. 마음을 돌보려면 먼저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단순한 생리적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소화되어 에너지가 된다. 그 에너지로 세포가 활동하고 장기가 움직이고 뇌가 작동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도 할 수 없고 감정도 느끼기 어렵다. 모든 것이 무뎌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진다. 이것은 생존 모드의 영향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소화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되면 몸은 점점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기력이 없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감정이 가라앉는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힘들 때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 밥맛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어도 된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 국물 한 그릇, 밥 한 공기, 과일 한 조각, 무엇이든 몸에 넣어주면 에너지가 생긴다. 아주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일 힘이 생긴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 잠을 자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된다. 뇌도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된다. 낮에 경험한 것들이 정돈되고 필요 없는 정보는 버려지고 중요한 것은 기억에 저장된다. 감정도 정리된다. 낮에 느꼈던 불안과 슬픔이 잠을 자는 동안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져 있다. 자고 나니 좀 낫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누우면 생각이 밀려온다. 지나간 일들, 잘못된 선택들, 앞으로의 걱정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간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악몽을 꾼다. 아침에 일어나도 자지 않은 것 같다. 이것도 생존 모드의 영향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깊이 잠들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몸은 경계를 풀지 않는다. 잠을 자면서도 긴장을 유지한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된다. 생존을 위한 반응이지만 오래되면 몸을 더 지치게 한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이 더 힘들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기력이 없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판단력이 흐려진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더 예민해진다.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내면 밤에 더 지친다. 더 지치면 더 잠이 오지 않는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잠을 자야 한다. 잠이 오지 않아도 눈을 감고 누워 있어야 한다. 완전히 잠들지 못해도 몸은 쉬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잠을 자면 조금이라도 회복된다. 그 조금이 다음날을 버틸 힘이 된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상처가 나면 아물고 피로가 쌓이면 풀린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몸은 알아서 회복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주고 잠을 자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몸을 돌보는 것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조금씩 회복된다. 에너지가 생기면 생각도 조금씩 맑아진다. 잠을 자고 나면 감정도 조금씩 안정된다. 몸을 돌보는 것이 결국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마음과 몸을 따로 생각한다. 마음이 힘들면 마음을 다스리려 한다. 생각을 바꾸려 하고 감정을 조절하려 한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에너지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 마음을 돌보려면 먼저 몸을 돌봐야 한다.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몸이다. 머릿속 생각에 사로잡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다. 피곤해도 쉬지 않는다. 졸려도 자지 않는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 지금 그럴 여유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한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힘들어진다.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진다. 잠을 안 자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쉬지 않으면 몸이 망가진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생각해야 할 때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움직여야 할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무너지게 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경고등 같은 것이다.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더 큰 고장이 난다. 몸도 마찬가지다. 배고픔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졸림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피로는 쉬어야 한다는 신호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힘들 때일수록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한다. 졸리면 자야 한다.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그것이 몸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뇌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 본능을 담당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지치면 본능적인 부분이 강해진다. 생존에 관련된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한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더 예민해진다. 작은 위협에도 강하게 반응한다.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정을 조절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뇌가 그렇게 작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주고 잠을 자서 뇌를 쉬게 해야 한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된다.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시 작동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안정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과학적 지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뇌과학이 발달하기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같은 진실을 알았다. 마음을 돌보려면 먼저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힘들 때일수록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생존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철학과 과학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같은 곳에 도달할 때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현대 뇌과학이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10회를 초월한 진실이다. 살아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빠서, 급해서, 그럴 여유가 없어서 밥을 거르고 잠을 줄이고 쉬지 않고 달렸을 것이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을 수도 있다.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 나중에 쉬면 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여기저기 아프고 피로가 쌓이고 예전 같지 않은 느낌. 그것이 몸이 보내는 경고다. 특히 힘든 시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머릿속 생각에 사로잡혀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는다. 그러다 보면 몸이 먼저 무너진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더 힘들어진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돌아보면 그때 조금만 더 몸을 돌봤더라면 덜 힘들었을 수도 있다. 밥을 제때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쉴 때 쉬었더라면 상황은 바꿀 수 없었겠지만 그 상황을 버티는 것은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다. 물론 지나간 일이니 아쉬워해봐야 소용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할 수 있다. 힘들 때일수록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몸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헬스장에 가고 건강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좋지만 힘들 때는 그것마저 어렵다. 힘들 때 몸을 돌본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밥 한 끼 먹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잠깐이라도 눈 붙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때로는 그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밥을 먹으려 해도 손이 가지 않는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더 작게 시작하면 된다. 밥 한 공기가 어려우면 과일 한 조각, 물 한 컵이 어려우면 물 한 모금, 잠 1시간이 어려우면 눈 감고 누워있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것도 몸을 돌보는 것이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돌봐주면 몸은 반응한다.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잠을 자면 회복된다. 쉬면 피로가 풀린다. 그것은 확실하다. 마음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상황의 문제는 바꿀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몸은 다르다.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이것은 확실하다. 잠을 자면 회복된다. 이것도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몸은 확실하게 반응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 때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상황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밥을 먹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밥 한 끼를 먹는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 내가 해주는 것이다. 힘들 때 스스로를 돌보는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행위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철학이면서 동시에 생존의 지혜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몸과 마음의 연결, 기본의 중요성, 버티는 방법. 현대과학이 증명하기 한참 전에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기 바란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 졸리다는 신호, 피곤하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기 바란다. 밥을 먹어라, 잠을 자라, 쉬어라. 그것이 마음을 돌보는 시작이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을 버텨왔다. 선조들이 겪은 어려움, 인류가 겪은 시련, 그 모든 것을 통과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몸에는 그 시간 동안 축적된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 지혜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몸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어야 한다. 몸이 졸리다고 하면 자야 한다.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쉬어야 한다. 그것이 몸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된 생존의 방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였다. 삶이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직시했다. 그런 그가 말한 것이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고통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른다. 끝없이 깊은 곳으로 빠져든다. 그럴 때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 배가 고픈지 졸린지 피곤한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쉬는 것. 그것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밥을 먹을 때 그 행위에 집중해본다. 음식의 냄새,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것에 집중하면 머릿속의 생각이 잠시 멈춘다.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된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다. 이불의 촉감, 베개의 부드러움, 몸이 침대에 닿는 느낌. 그것에 집중하면 밀려오는 생각이 조금 잠잠해진다. 이것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머릿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느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잊었다. 배가 고파도 무시하고 졸려도 참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몸과 멀어졌다. 힘들 때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의 걱정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것, 지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밥을 먹어도 상황은 그대로다. 잠을 자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버틸 힘이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고 머리가 조금 맑아지고 감정이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몸을 돌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밥 한 끼부터, 잠 1시간부터, 물 한 잔부터. 그것이 버티는 시작이다. 마음 한쪽에 이런 질문을 남겨둔다. 돌아보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었을까? 배고프다는 신호, 졸리다는 신호, 쉬고 싶다는 신호. 그 신호를 들었을까? 아니면 무시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인류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재난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역병이 있었다. 자연재해가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덮쳤다.
그런데 인류는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역사책에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나라를 구한 지도자,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인류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역할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잤다. 전쟁 중에도 그랬다. 기근 중에도 그랬다. 역병 중에도 그랬다.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밥을 지었다. 식량이 부족한 와중에도 나눠 먹었다. 병이 돌아도 살아있는 한 잠을 잤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다. 그들에게는 거창한 철학이 없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 이겨낼지 전략을 세울 여유도 없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다. 오늘 먹을 것을 구하고 오늘 잠잘 곳을 찾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살아남게 했다. 일상이라는 것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일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저녁에 쉬는 것, 잠을 자는 것, 매일 반복되는 것들.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 하지만 그 일상이 사람을 버티게 한다. 일상에는 리듬이 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리듬,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리듬. 이 리듬은 몸에 새겨져 있다. 수백만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리듬이다. 이 리듬을 따르면 몸은 안정된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이 흔들린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일상이 무너진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진다. 밥 먹는 것이 귀찮아진다. 잠이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몸도 마음도 흔들린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큰 고통을 버텨낸 사람들은 일상을 놓지 않았다. 전쟁 중에도 아침이 오면 일어났다. 기근 중에도 구할 수 있는 것을 먹었다. 역병 중에도 밤이 오면 잠을 잤다. 그들은 일상의 리듬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것이 그들을 살렸다.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아직 매일을 맞이하겠다는 뜻이다. 일상은 가장 조용한 형태의 저항이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나는 밥을 먹는다. 절망이 나를 삼키려 해도 나는 잠을 잔다. 그것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선언이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선언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에서 밥을 짓던 사람들, 역병이 지나간 후 다시 씨앗을 뿌리던 사람들, 재난이 끝난 후 무너진 집을 다시 짓던 사람들. 그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았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일상은 삶을 지탱하는 뼈대 같은 것이다. 뼈대가 있어야 탈이 붙을 수 있다. 뼈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일상이 무너지면 산도 함께 무너진다. 반대로 일상을 지키면 산도 지킬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상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린다. 갑자기 찾아온 상실, 예상치 못한 변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그런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멈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다 의미 없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한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했어요. 그래도 아침은 왔어요. 그래도 잠은 잤어요. 그래도 이 말이 중요하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래도 밥을 먹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그래도 잠을 잤다. 그 그래도가 그들을 살렸다.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들 때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통스러울 때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안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산을 옮기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눈을 감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일상의 힘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느껴진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알게 된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힘든 시간을 지나면 일상이 다르게 보인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밥 한 끼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전에는 그냥 먹었다.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병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알았다고 한다.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것인지. 회복되고 나서 처음 먹은 밥, 눈물이 났다고 한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일상은 삶에 대한 가장 조용한 긍정이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겠다는 뜻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일을 맞이하겠다는 뜻이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것이 일상의 의미. 쇼펜하우어가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라고 한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일상을 놓지 마라. 세상이 무너져도 밥은 먹어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잠은 자라.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했다. 그런데 정작 삶이 힘들 때 그 철학들이 도움이 될까? 깊은 사유가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될까? 어쩌면 가장 깊은 철학은 가장 단순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먹는 것, 자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이 삶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행위 속에 삶의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동양 철학에서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선불교에서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했다.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고 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도도라고 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썼다. 세상이 의미 없어 보여도 우리는 살아간다. 그 살아감 자체가 만학이라고 했다. 의미 없음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밥을 먹고, 그래도 일을 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했다. 일상은 그래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일상은 삶에 대한 선택이다. 오늘도 살겠다는 선택, 내일도 맞이하겠다는 선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매일 밥을 먹는 것, 매일 잠을 자는 것,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다.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영웅적인 힘이다. 세상은 영웅을 거창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진짜 영웅은 평범한 일상을 지킨 사람들이다. 전쟁 중에도 밥을 지은 사람, 역병 중에도 아이를 돌본 사람, 재난 중에도 이웃을 도운 사람, 그들이 인류를 살렸다. 그들이 역사를 이어갔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고통을 버텨냈다. 전쟁을 버텨냈다. 비근을 버텨냈다. 역병을 버텨냈다. 재난을 버텨냈다. 어떻게 버텨냈을까? 거창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았기 때문이다. 일상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버티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일상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밥을 먹어야 한다. 잠을 자야 한다. 일상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지혜다. 역사를 보면 인류가 겪은 고통은 끔찍했다. 세계대전, 대공황, 팬데믹, 자연재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전 세계를 덮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그런데 인류는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일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밥을 지었다.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역병이 지나간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씨앗을 뿌렸다. 죽은 사람들을 묻고 슬픔을 삼키며 밭을 갈았다. 그들은 내년을 생각했다. 다가올 봄을 생각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믿는다는 뜻이다. 내년에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일상의 힘이다.
일상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일도 살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오늘 잠을 잔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수확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버텨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일상이었다.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렸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인류는 더 큰 고통도 버텨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당신도 버틸 수 있다. 버티는 방법은 같다.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일상을 지킨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다. 슬픔은 여전히 있다. 힘듦은 여전히 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밥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안고 가면서도 그래도 잠을 자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버틸이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고통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 슬픔이 있어도 잠은 자야 한다. 그것이 삶이다. 삶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은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다. 그 섞인 것을 다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을 산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보면 염세적인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버티라고도 말했다. 잘 먹고 잘 자면서 버티라고 말했다. 이것은 염세가 아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다. 고통이 있어도 살아가라는 것, 힘들어도 밥을 먹으라는 것, 무너질 것 같아도 잠을 자라는 것.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긍정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긍정은 매일 밥을 먹는 것이다. 삶에 대한 긍정은 매일 잠을 자는 것이다. 삶에 대한 긍정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반복적인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긍정이다. 살아오면서 일상이 흔들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큰일이 생겨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던 때,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그냥 멍하게 있었던 때,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기억나는가? 아마도 작은 것부터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건네준 밥 한 끼, 피곤해서 스르르 든 잠, 어느새 밝아온 아침. 그런 작은 것들이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일상은 스스로 돌아온다. 우리가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일상은 돌아온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뜬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진다. 피곤하면 잠이 온다. 몸의 리듬이 일상을 다시 데려온다. 우리는 그 리듬을 따르면 된다. 억지로 빨리 회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몸이 이끄는 대로 조금씩 따라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일상이 돌아와 있다. 일상이 돌아오면 삶도 돌아온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래도 계속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어느 날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 어느 날 잠에서 개운하게 깬다. 어느 날 하늘이 예쁘게 보인다. 그때 알게 된다. 삶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일상의 힘은 천천히 작용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작용한다. 매일 밥을 먹으면 몸이 조금씩 회복된다. 매일 잠을 자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매일 하루를 살면 시간이 조금씩 지난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진다. 그래서 일상을 놓으면 안 된다. 일상을 놓으면 회복의 기회도 놓치는 것이다. 일상을 지키면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일상을 지키면 언젠가 나아질 수 있다. 그것이 일상의 힘이다. 문학 속에서도 일상의 힘은 자주 등장한다. 전쟁을 다룬 소설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전투 장면이 아니다. 전쟁 중에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장면이다. 그런 장면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기 때문이다. 파괴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다. 재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재난이 끝나고 주인공이 밥을 먹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 안도감이 밀려온다. 살아남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괜찮아질 것이다. 밥 한 끼가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힘든 일이 지나고 처음 제대로 먹은 밥 한 끼. 그 밥의 맛을 잊을 수 없다. 단순한 밥인데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그것은 밥의 맛이 아니라 삶의 맛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의 맛, 돌아왔다는 것의 맛,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의 맛. 그것이 그 밥에 담겨 있었다. 일상은 삶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평소에는 모른다. 매일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알게 된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잠 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금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기 바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이 일상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계속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일상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온다. 마음 한쪽에 이런 질문을 남겨둔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지키는 것일까?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삶을 긍정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함께 왔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해 먼 길을 걸어왔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문득 마음에 와닿았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이 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삶의 비밀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다. 밥을 먹어라, 잠을 자라, 버텨라. 그런데 이 단순한 말 속에 깊은 것이 담겨 있다. 버틴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버틴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다. 화려한 극복이 아니다.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강해야 한다고, 더 빨리 나아져야 한다고.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상황을 바꿔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친다. 왜 아직도 이래? 왜 이렇게 느려? 왜 더 잘하지 못해? 하지만 힘들 때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이다. 밥 한 끼를 먹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잠 한 시간을 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특별할 것 없으니까. 하지만 힘들 때는 그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렵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하루를 지내는 것, 밤에 잠을 자는 것. 힘들 때는 이 모든 것이 산처럼 무겁다. 그 무거운 것을 해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낸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다. 오늘이 매일의 수단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로 완결된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오늘을 내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열심히 해야 내일이 나아진다고. 오늘 참으면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오늘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오늘의 의미를 놓쳐버린다. 하지만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내일이 오면 그것은 또 다른 오늘이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오늘이다. 매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일이 오면 그것은 오늘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살면 된다. 지금의 나는 오늘 하루만 책임지면 된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잠을 잤다. 오늘 숨을 쉬었다. 그것으로 오늘의 할 일은 끝났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도 결국 이것이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다. 오늘 밥을 먹는 것이다. 오늘 잠을 자는 것이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주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된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버틴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를 악물고 찾는다는 느낌, 고통을 견딘다는 느낌.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버틴다는 것은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다. 힘들어도 밥을 먹고, 힘들어도 잠을 자고, 힘들어도 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이다. 배고픈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에너지가 필요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살 가치가 있어. 너를 돌봐줄게. 잠을 잔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나를 쉬게 하는 것이다. 지친 나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다. 피곤한 나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내일은 내일 생각해.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것은 나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응원이다. 말로 하는 응원이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응원이다. 밥 한 끼가 말한다. 살아라. 잠 한 시간이 말한다. 쉬어라.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다.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혹사한다. 답을 거르고 잠을 줄이고 쉬지 않고 달린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빨리 나아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무너진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친다.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진다.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힘들 때일수록 밥을 잘 먹어야 한다. 힘들 때일수록 잠을 잘 자야 한다. 그것이 버티는 방법이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한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도 돌볼 수 없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기 것을 먼저 쓰라고 한다. 아이가 옆에 있어도 자기 것을 먼저 쓰라고 한다. 왜 그럴까? 자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지면 아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살려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잠 한 시간을 자는 것,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살아야 뭐든 할 수 있다. 살아야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꿈도 꿀 수 있다.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오늘 밥 한 끼를 먹었다면 잘한 것이다. 오늘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다면 잘한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충분히 잘한 것이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거창한 조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이것을 깨달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 밥 한 끼, 오늘 잠 한 시간,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 해도 된다. 그것만 했다면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이다. 매일의 내가 감당하면 된다. 지금의 나는 오늘만 생각하면 된다. 오늘 밥을 먹었는가? 오늘 잠을 잤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는가? 그것이 전부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삶은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 그런데 그가 말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말한 것이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고통 속에서 버티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밥 먹고 잠자는 것이다. 이 말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면 좋아질 거야. 힘내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다.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른다.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 오늘 잠을 잘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희망이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잠은 잘 수 있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 희망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다. 버티다 보면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깊은 질문들이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그 질문에 답할 여유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도 잠은 자야 한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오늘 하루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삶이다. 의미는 나중에 찾아도 된다. 지금 당장 찾지 못해도 괜찮다. 의미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 그냥 사는 것,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것, 그것도 삶이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지도 모른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일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일 수 있다. 힘들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지금 힘든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잘 될 거야. 곧 나아질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곧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할 수 있다. 오늘 밥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힘이 생긴다. 오늘 잠을 자면 매일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긴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밥 한 끼만 먹어보자. 맛있는 것 아니어도 된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 그냥 뭐라도 입에 넣어보자. 국물 한 숟가락이라도, 밥 한 공기라도, 과일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밤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보자. 깊이 잠들지 못해도 된다. 오래 자지 못해도 된다. 그냥 눈을 감고 누워보자. 몸을 쉬게 해보자.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온다. 내일도 똑같이 하면 된다. 밥 한 끼, 잠 1시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흐르면 무언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다. 지금은 오늘만 생각하면 된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이 말이 처음보다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였던 말,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 말 속에는 깊은 것이 담겨 있다. 몸과 마음의 연결, 버틴다는 것의 의미, 일상의 힘, 삶에 대한 긍정,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의미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밥을 먹는 것이다.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철학은 생각일 뿐이다. 삶은 행동이다. 밥을 먹는 행동, 잠을 자는 행동, 숨을 쉬는 행동, 그것이 삶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은 매일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오늘만 생각하면 된다. 오늘 나는 밥을 먹었다. 오늘 나는 잠을 잤다. 오늘 나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오늘의 할 일은 끝났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자.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이다. 밥 한 끼를 먹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잠 1시간을 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그것을 인정해주자. 밥 한 끼가 나에게 하는 말. 오늘도 수고했어. 살아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하자. 잠 1시간이 나에게 하는 말. 이제 쉬어도 돼.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일은 내일 생각해. 그것이 내가 나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응원이다. 힘들 때 누군가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힘내. 잘하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싶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 혼자일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나를 응원할 수 있다. 밥 한 끼를 먹는 것으로, 잠 1시간을 자는 것으로,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알면 된다. 오늘 나는 나를 돌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돌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밥을 대충 먹고 잠을 줄이고 쉬지 않고 달렸다. 스스로를 혹사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좋겠다. 스스로를 돌보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밥 한 끼를 먹을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여도 좋겠다. 잠을 잘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자도 좋겠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좋겠다. 삶은 계속된다.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힘든 날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올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 오든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삶이 계속되는 한 그것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자. 잠자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자. 그것이 삶의 기본이다. 그것이 버티는 방법이다. 그것이 나를 돌보는 방법이다. 오늘 이 글을 읽었다. 긴 글이었다. 여기까지 읽어주어서 고맙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오늘 밥을 먹는 것이다. 오늘 잠을 자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본다. 인생이 지옥 같을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버텨라. 이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힘들 때 떠올려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밥 한 끼를 먹어 주기 바란다. 잠 1시간을 자주기 바란다. 그것이 버티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겨둘 질문이 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얼마나 돌보아 주었을까?